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1일 부경 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 2300분 돌파가 됐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 때문에 저에 따른 바람이 서서히 이제 목표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부경경마 A급 경주가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융경마 같은 경우에는 5경주 여수토네이도,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인기 마필을 놓고 갔던 건 아니고요. 누림수에 있는 보병 마필 여수토네이도 이 마필의 누림수로 우승했죠. 주력 축적 적중을 했고, 그리고 A급 메인은 좀 아쉬웠습니다. 금융경마는. 근데 이제 1호 경마 A급은 다 잡아냈죠. 3경주의 주력 적중, 빛나는 길의 원세이데이, 그리고 마지막 경주는 이 경주는 배당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르쿠트루스는 강축이었고요. 저도 인정을 했고, 이제 제가 누림수로 가졌던 마필이 이제 4번, 3번, 2번이었는데, 근데 이 경주의 임팩트는 뭐였냐면 이 갤런트 워리어는 마필 거의 대길이었죠. 1번, 9번. 근데 저는 이 9번 마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절대 루카스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경주의 메리트가 복승식, 쌍승식은 배당이 적었지만 3복이 이게 외곽에는 김혜성 기수였죠. 9번 마필을 빼고 하다 보니까는 3복의 배당의 메리트가 정말 좋았습니다. 28.2배. 뭐 마지막 경주 이거는 뭐 서울 경마긴 했는데 마지막 서울 1호 경마 11일 경 이게 임팩트가 정말 강했죠. 블랙머스크의 모르피스. 자, 주력 적중이었습니다. 뭐 역시 뭐 마찬가지로 강력한 축이었던 세네킨이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1호 경마의 A급 3번의 적중에 총 8개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저렇게 1호 경마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경의 기수들이 너무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부경에는 기수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번 주에 대통령배 대상경주가 펼쳐집니다. 거기에 또 다실바 기수는 출전 정지, 기승 정지가 되고요. 그래서 박재희 기수, 먼노 기수, 여기 뭐 유현명 기수, 정도현 기수, 전진고 기수, 이효식 기수. 자, 주요 기수들이 김혜성 기수 까지 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대통령배 대상경 출전하고 있는데, 근데 부경에 출전을 못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주요 기수들의 성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또 소수훈 기수는 안타깝게도 현재 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예상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서 보실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주를 딱 분석해 봤을 때 기수만 놓고 본다면은 연투를 할 수 있는 기수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전에 또는 성적을 딱 놓고 보시면서 이 기수가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다 라고 하면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물론 편성이라든가 경주마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많은 기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주요 몇 명 기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서울주로는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서울주로 같은 경우는 지난주로 놓고 보면은 추입형 마필들이 이제 선전하고 있는데, 부경주로는 여전히 선행형 마필들이 강세입니다. 뭐를 보시냐면 오전장에 딱 경주 결과를 보시면서 이거는 능력이 없는데 입상을 하는 선행형 마필이 있다. 선행형 마필이 선행을 받아가지고 입상을 하는데 이 마필이 능력이 없다라면은 오늘 주로는 내측이 가볍고 선행주로구나.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 정말 극단적인 선행주로였고, 그러면 나는 능력평가를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인기순위 대비해봤을 때 잘 뛰었던 마필들이 선행형 마필이다? 그러면은 오늘 주로가 좀 많이 가볍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저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바로바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능력이 안 되는데 버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봤을 때 주로 파악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반영을 해야지만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부경주로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된 이제 강공략 경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늘 3경주, 그리고 5경주, 7, 8경주. 자, 오늘 최고의 포인트는 7, 8경주입니다.
7, 8경주 A급 두 번의 경주인데 마지막 8경주가 메인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7, 8경주는 제가 오늘 중배당 이상의 노림수의 A급 경주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또는 최근에 A급의 상승세가 또 뚜렷하기 때문에 정말 A급만큼은 정말 집중하면서, 물론 이제 이외의 경주도 나름대로는 일반 강공략 경주, 일반 경주도 당연하게 다적중이 목표죠. 근데 좀 더 힘을 실어드린다면 A급 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당에서 누를 볼 수 있는 7, 8경주 A급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A급만 제대로 주력을 적중을 하면은 뭐 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배당까지 좋다라면은 금상첨화죠. 자신있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2경주입니다. 국사마 6등급 1000m 레이스 안말간의 경쟁이고요. 저는 3두의 마필 주목합니다. 바로 1번 낙동명작, 그리고 8번 플라이 투 더문, 그리고 11번 석세스 골드. 이 중에서 이제 11번 마필이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최근에 부경주로가 가벼운데 과연 이 마필이 추입이 될까? 라는 쪽에 일단은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석세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은 스타트가 그렇게 느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외곽의 중상위권 또는 선위권의 한 3단, 4단 외곽을 돌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뒷심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입니다. 자, 물론 이제 충마 선정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런 마필이고, 아무래도 이제 주목할 마필은 이제 8번 마필 플라이 투 더문, 그리고 내진 1번 낙동명작인데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확률적으로 높게 보는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뒷심의 완성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우선주로 봤을 때는 1번 낙동명작 이 마필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이외 마필 중에서는 외곽 게이트는 8번 마필 플라이 투 더문, 직전에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임사 때부터 가능성을 보였었고, 직전에도 에스턴 F타임, 지원 F타임 또는 최종 기록, 걸음의 여력까지 감안해 본다라면은 많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외의 마필 중에 한 마리를 더 안고 한다면은 12번 화려한 조명이라는 마필. 데뷔 전에 준우승을 했었고요. 직전에 대상경주의 하위권에 그쳤는데 직전에는 의미가 없었던 게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인데 늑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힘 한 번 안 쓰고 경주를 마무리 지었고요.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좀 뒤로 미루는 이유는 뭐냐면, 입상의 경우 있죠. 근데 뒤로 미루는 이유는 뭐냐면은 데뷔 전의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한 상대와의 경쟁에서 잘 뛰었었고, 그리고 최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은 인기마 중에서는 조금은 저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안고 한다면 12번 마필이다. 그 이면에는 11번 석세스 골드, 8번 플라이 투 더문, 그리고 1번 낙동명작에 유력하게 주목할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관건은 이제 어떤 마필을 가장 믿을 수 있느냐 중요하겠죠. 저는 1번 믿습니다. 그리고 주목한 마필 8번, 11번 복병은 12, 화려한 조목,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기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제 혼전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혼전도는 분명히 높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혼전도는 높은데 이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주에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했던 거는 압축은 되지만은 어떤 마필을 과연 믿고 가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경주의 관건은 말이 1300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부경주를 감안해 봤을 때는 추입형 마필을 놓고 가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자, 물론 이제 저는 최근에 2주 전이었죠. A급 메인에 추입형 마필을 놓고 A급 메인도 적중하긴 했는데, 자, 근데 이게 하위 등급 레이스죠. 그러니까는 하위 등급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능력들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고 검증이 필요하고 힘이 덜 찬 마필들인데, 이런 경주일수록 주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이 있는 상위 등급 경주는 선행주로라고 할지라도 능력 있는 마필들은 올라오기 마련인데, 하위 등급에서는 그 거리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1200m 레이스가 아니라 1300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추입형 마필을 놓고 가는 게 맞다 봅니다. 그 이면에는
추입형 마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네츠 게이트는 4번 스톰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딱 그리는 전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항상 그리는 전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혼자 계속 연구를 합니다. 이거는 이런 전개가 그려져 있구나. 아니다. 이런 전개?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 안에 전개를 그려보는데 여러 번에 곱씹어보고 전개를 되짚어 본다면은 4번 스톰파이터가 내측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추입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전개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는 선인용 마필들이 빠르긴 한데 1300은 좀 버거운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4번 스톰파이터입니다. 이 마필을 저는 가장 주목하고요. 자, 이제 랑고할 수 있는 마필 압축해 볼까요? 9번 환희의 문 무조건 우선순위 이 마필 랑고합니다. 현재 비인기 마필인데 빠릅니다. 빠르고 최근에 1600, 1400을 뛰었던 레이스였고요. 생각보다는 중반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8월 16일이었죠. 1400을 뛰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딱 영상을 보면은 200m 역전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승을 놓쳤고 2위권에서는 딱 140m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260까지는 이 마필이 끈끈하게 버티는 거리였는데 직전에 1600을 뛰는 거 보니까는 뒷심의 경쟁력은 밀리긴 했습니다만 거리를 감안해 봤을 때 허무할 정도의 걸음은 아니었고요. 중요한 건 이번 경주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능력 대비 좀 더 세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거리는 1300. 그러면은 9번 환희의 문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9번 마필. 그리고 8번 나이스 골드 직전에 딱 50m 정도로 버티지 못했던 걸음이었고요. 가능성이고 가능권해 줄 수 있는 마필이고 2회 마필은 5번 갤럽킨. 정말 좋네요. 자, 이 마필은 직전에 선입 전개를 펼쳤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걸음이 상당히 많이 끈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4번이냐 5번이냐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좀 더 빠른 마필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부경주로 감안해 봤을 때는 5번 마필이 좀 더 4번보다 앞선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향상된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은 5번을 보는 것도 맞지만 능력은 4번이 5번보다는 분명히 셉니다. 만약에 1200이었으면은 저는 5번 마필 놓고 됩니다. 근데 이게 1300이기 때문에 저는 4번 스톰파이터 이 마필의 뒷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는 4번을 기본적으로 추구를 해서 5번 갤럽킨 그리고 8번 나이스걸 9번 환희의 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압축을 해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전개를 예측해보고 마필의 능력평가 한 다음에 고민 끝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결과가 100% 나올 수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4번 스톰파이터 이 마필을 저는 강력한 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9번 우선순위 5번 갤럽킨 여기에 8번 나이스 걸까지 3대의 마필을 세게 봅니다. 4번 축에 9번 5번 8번 일단은 이렇게 먼저 압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환수가 된다면은 뭐 받치기 막건 들어간다면 이제 11번 노드투 윈 요 정도 보병어 말이 6번 정도인데 뭐 다 안고 할 수는 없겠고요. 자, 이에 맞빌던 제가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고 일단은 현수에서는 4번 스톰파이터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9번 5번 8번 저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희 일단은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첫 번째 강공략. 자, 이 경주의 메리트는 뭐냐면 물론 이제 저는 일단은 중배당 주력의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근데 노림수의 마필 축은 인기 마입니다. 인기 순위 1위가 될 것 같은데 그 마필을 놓고 일단은 2위권의 노림수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2위권에.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말이 외곽계든 10번입니다. 홀리런이라는 마필. 홀리런. 자, 이 마필은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마필이 성장 중에 있고요. 그에 따른 능력을 전접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고 뒷심은 정말 좋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심은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 홀리런 같은 경우가 추입형 마필이 난데 거리가 이번에는 거리가 1400m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에 뭐 이렇게 임팩트 있게 빠르고 강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10번을 제외하고 축으로 믿을 만한 그런 선인용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노림수는 가져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축은 10번 마필. 그리고 10번이 초반이 빠르진 않지만은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중위권 정도는 붙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붙어만 준다면 종반에 경쟁이 될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이제 3경주는 제가 노림수의 마필이 10번인데, 이거는 제가 주력 공략에 어떤 마필을 노림수를 가져가냐면, 현재 보시면은 주요 인기 마필들이 다 싹 다 추입형 마필입니다. 현재로서는 10번을 포함해가지고 싹 다 추입형 마필인데, 그러면 앞서는 그냥 노느냐? 아닙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2뒤의 마필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죠. 복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마필들은 걸음에 변화가 왔거나 아니면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방해를 받았거나 제 능력 발휘에서는 능력 대비 100%를 발휘하지 못했던 마필들. 차기에는 분명히 봐야 된다고 했던 저에 따른 시그니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표시를 해놨던 마필이 이번에 딱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400의 거리 부담은 좀 있긴 한데 앞선이 너무너무 약한 데 있습니다. 주요 인기 마필들이 추입형 마필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 노림수의 마필이 선행마입니다. 선행 마필. 그래서 제가 놓고 갈 정도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미흡하긴 한데, 이거는 주력 공략으로서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겠다. 그래서 축은 10번을 믿고 들어가고요. 2위권에서는 노림수의 마필. 우선순위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두 마리입니다. 2위 마필. 그 마필들을 먼저 노리면서 2위 마필들은 반주력이냐 바치기냐 라는 환수에 따라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공략은 10번을 기본에 축으로 해서 2위권에 노림수의 마필 자신있게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공략 경주 제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 우선순위는 축을 놓고 2뒤의 마필을 여러분께 먼저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에서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고요. 자, 이 편성은 선인용 마필들이 많습니다. 4경주는 은근히 빠른 마필이 많은데, 얼핏 보더라도 이제 내측에 있는 마필만 본다면 4번 모닝듀, 그리고 5번 그레이트 마루, 6번 셰클로드, 7번 대성플라이, 8번 탐나 슈퍼까지 상당히 빠릅니다. 이 마필들이. 근데 뭐 빠르긴 하는데 놓고 갈 정도의 강력한 또 그렇게 임팩트 있는 마필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빠르다라는 점에서 경합이 불가피해 보이는 경주인데, 그러면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4번 모닝듀입니다. 자, 물론 이제 모닝듀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로 복귀를 해보면 그 전 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는 데뷔한 이후에 이 마필의 경주를 봤을 때는 편하게 선행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직전에 게이트 2점 때문에 선행을 나섰고요. 그런데 다 경합이었습니다. 편하게 혼자만 선행을 받았던 게 아니라 옆에 마필이 비비면서 경합을 펼쳤는데, 직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직전에는 끈끈하게 버티는 거림이었고, 그러면 저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 측에 5번, 6번, 7번, 8번이 빠르다고 하지 않았느냐? 4번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경합이 또 불가피해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이외의 마필들의 전력이 너무너무 약세고, 두 번째는 이 모닝드라는 마필은 제가 당초에 주행 심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 제가 이 마필은 선행 마필로서 기대치를 높게 봤던 건 아닙니다. 출발은 빠르진 않았지만은 종반의 뒷심의 걸음 자체 완성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고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생각보다는 초반에 빠릅니다. 그런데 반에서 생각보다는 또 뒷심이 안 나옵니다. 그랬던 걸음이 직전 경주에는 전F 타임이 13초 8이었죠. 3런 타임도 38초대 이내로 끊었고요. 점차적으로 마필이 정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모닝듀는 스타트가 많이 보강이 된 과정 속에 이미 이전에 뒷심을 보여줬던 마필이었는데, 그에 따른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경합을 이겨낼 정도의 걸음의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4번 마필 모닝듀를 일단은 강력하게 저는 축으로 인정을 하고요. 2위권에 제가 소대님께 2뒤의 마필을 노림수입니다 말씀드렸는데 두 마리입니다. 바로 28조 마방의 대성플라이, 28조 마방의 유림세상.
대성 플라이는 현재 51주 만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공백기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거의 뭐 1년여 만에 나오는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 제가 데뷔하기 이전에 마필의 능력을 다 평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잠재력을 세게 봤던 마필, 그 마필은 말이 7번입니다. 대성 플라이. 근데 생각보다는 대성 플라이가 이제 지난해 9월달, 10월달에 경주를 지켜보면 생각보다는 걸음이 너무 별로였네요. 그러니까는 뒷심이 많이 밀렸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게 평가하긴 했습니다만 실전의 성적은 부진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필이 51점에 나옵니다. 공백기를 거쳤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전 대비 마필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원체 저는 기본적인 능력을 세게 봤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자, 이거 대성 플라이가 저는 선의권에만 전개를 펼쳐도 충분히 뒷심에서 오히려 점할 수 있겠다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발이 7번이고요. 대성 플라이. 그래서 이 마필 저는 믿을 수 있겠고, 7번 유림 세상 같은 경우는 데뷔 전에 임하는 신예 마필인데 생각보다는 정말 세네요. 이 마필도 제가 능력 평가를 약하게 했던 건 아닙니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세게 능력을 평가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전개죠. 과연 빠르냐? 그런 전개가 그려지느냐 관건인데, 생각보다 이 마필 스타트가 느리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시가 약간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는 출발은 빠른데 스피드는 좀 약점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 마필에 아주 뒤처질 정도의 그런 스피드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중상위권에 딱 붙어주는데, 과연 이 마필의 뒷심이 어떠냐?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기수들이 이번 주에 서울로 많이 갔다 말씀드렸는데, 뭐 최상영 기수, 다나카 기수,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기수들이 되겠죠. 마필의 능력도 뒷받침이 되고요. 그래서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도 셰클로드라든가 그레이트 마루도 저는 가능권으로 보여지고, 뭐 3번도 안 될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하겠죠. 우선순위. 저는 이번 경주는 4번 모닝들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28조 마방의 2마리, 7번, 9번 이 뒤에 마필 저는 우선순위로 세게 봅니다. 4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7번, 9번 이렇게 3뒤의 마필을 먼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에 마필 중에 이제 받치기 맞건, 참고로 이제 남고 간다라면은 가능권은 3번, 5번, 6번입니다. 3번, 5번, 6번인데 뭐 이거는 뭐 다 안고 할 수는 없겠고 선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우선순위는 4번을 기본 예측을 해서 7번 대성 플라이, 그리고 9번 유림 세상 이 뒤의 마필을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기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정말 혼전이고요. 혼전인데 저는 이번에 이 오경주에서는 아마도 현장에서도 3뒤의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3뒤의 마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뛰어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이 3뒤의 마필이 싹 다 불안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2뒤의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편성이 너무너무 약한 과정에서 잘 떴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너무너무 불리합니다. 최외곽 게이트 때문에 전개가 불리한데, 그러면 이 강공략 경주에 어떤 마필을 노려야 되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기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승 2등, 2등, 3등 이런 게 아니라 우승한 다음에 부진했다가 이런 성적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미 5등급에서는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요.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 치고는 부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직전 경주에 복귀를 딱 보면 게이트가 불리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스타트는 정말 빨랐지만은 선행 전개를 펼치지 못했고요. 한 4단 외곽 전개, 내측에 3뒤의 마필 깔고 4단 외곽 전개를 펼쳤는데 중반의 탄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았던 걸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현급에서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과 한동안에 약간의 부진했지만은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끈끈하게 뒷심이 포함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는 선행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대로 꽂힐 가능성이 너무나 높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3뒤의 마필이 불안수가 있는 인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누림수의 공략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 누림수 있는 마필 놓고,
자, 이게 메리트가 있는 게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의 능력평가는 충분히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간명하게 임팩트 있게 공략을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강공략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로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제5경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저는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회 마필 중에 보병 마필 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마필이 많이 나온 경주입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 4번 워터 드래곤입니다. 자, 이 워터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투죠. 그러니까는 데뷔 전에 이 마필이 3등에 그쳤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준우승이었고 8월 25일 날 우승, 그리고 직전에 준우승이었는데 이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8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상대 마필은 센 레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한 상대의 경기에서 오히려 잡았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래도 당시에 건조한 주류에 1300을 1분 19초대에 끌었다는 거는 대단한 기록이죠. 본연의 능력이 센 겁니다. 상대가 약하긴 했습니다만 능력도 세다.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 편성이 약했었기 때문에 9월 13일이었죠. 이때 승급전. 그것도 5등급에서는 좀 센 편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승급전 치고는 부중이 많이 높았고요. 그리고 거리가 1600m 레이스. 그러니까 여러모로 거리 부담도 있었고 승급전에 부중도 높았던 여건이었는데 이 모든 여건을 극복했던 마필이 4번 워터 드래곤입니다. 워터 드래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2kg 늘면서 또 여건 자체는 좀 열악해지긴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믿고 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4번 워터 드래곤은 저는 강력하게 축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기로 볼 수 있는 마필 3류의 마필입니다. 3번 스텔스 모드, 5번 레이저 그립,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핑 뮤지컬 스타.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마필은 불안하다 봅니다. 불안하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핑 뮤지컬 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달에 1400을 우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당시 6등급 레이스였죠.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좀 과대평가된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 그리고 이번 경주의 전개를 예측해봐도 1600의 외곽 게이트 편하게 선행을 받아도 저는 이 마필은 쉽지 않다 봅니다. 능력상, 전개상 그렇고요. 그래서 11번 마필은 저는 좀 뒤로 돌릴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5번 마필 레이저 그릿은 정말 좋죠. 직전에 승급전에 준우승 했는데 추임력만 놓고 봤을 때는 단연 으뜸입니다. 압도적인 마필이고요. 현금에서는 검증된 마필, 그리고 직전에 준우승에 그쳤기 때문에 부중이 많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54.5kg를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3번 스텔스 모드 이 마필도 정말 좋네요. 직전에 공백기였습니다. 공백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승급전이었죠. 이전에 6등급에서 우승한 다음에 공백기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승급전이었는데 생각보다는 걸음 자체, 여력 자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백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마필의 최선의 능력 발휘였느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조심스러운 말머리가 아니었느냐, 그런 판단이고, 결과는 좀 봤을 때는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력과 이 정도의 걸음과 이 마필의 잠재력이라면은 저는 5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스텔스 모드. 자, 2회 마필 중에 유일하게 변수가 된다라면은 4번 마필이 빠르죠. 워터 드래곤이 빠른데 만약에 워터 드래곤이 57을 접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출발이 그냥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나가버리면 선행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마필이 굳이 무리해가지고 앞선에 선행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을 잡으면서 선행을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러면은 어떤 변수가 딱 마지막으로 있냐면은 1번 바라던 바다가 선행을 딱 나서고 바로 외곽에 4번 마필이 붙는 그림,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이거는 1-4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왜? 3번 스텔스 모드도 추입형 마필, 5번도 추입형 마필이고 11번은 제가 능력이 접촉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1번 마필이 빠르기 때문에 이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받는다면은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단 어떤 전개냐면은 1번이 선행을 받고 4번이 외곽에서 딱 붙었을 때. 근데 저는
이런 전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유력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전개입니다. 이런 전개가 1번 댕받고 4번 붙고 그 다음에 종반에 3번 5번이 추임력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 마필은 뭐 중반부에 뭐 앞선에 붙겠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저평가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복병 마필로 말 1번 바라던 바다. 이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받고, 물론 이제 앞선에 주로 파악이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번 주도 또 선행 주로다. 라고 한다면은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바라던 바다. 김명신 교수 선행형 말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4번. 워터 드래곤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누림수는 3뒤의 마필. 5번, 3번, 1번. 이렇게 봅니다. 5번, 3번은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2위의 마필, 인기 마필은 11번 마필, 그리고 10번 마필이 인기를 주도하는데, 저는 이 마필들보다는 1번 바라던 바다. 이 마필이 이번에는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워터 드래곤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5번, 3번, 1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가장 중요한 경주입니다. 오늘 7, 8경주가 최고로 자신있게 준비된 경주고,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또는 직전에 이미 딱 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결과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마필은 다음에 무조건 주목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했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부담 중량.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만 해도 경주는 끝났지만은 아직은 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상대와의 대결이며 부담 중량을 얼마나 부여를 받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했던 마필. 이번 경주 최적의 여건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편성, 그러니까 상대 마필을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가 노리는 마필이 4등급에서는 거의 정상급의 마필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마필은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쳐도 뭐 들어와 그냥 상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관건은 뭐냐면은 부담 중량이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 이것만 봤는데 최적입니다. 최적. 약간의 기복이 좀 있긴 합니다만 뭐 직전경기 내용이 좋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필도 현 급에서는 우승의 겸이 있는 마필입니다. 4등급에서는 우승의 겸이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빠른 마필인데, 그 다음 경주에 부진했다가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어떤 전개를 펼쳤냐면은 딱 쉽게 말씀드리면 선행형 마필이 따라갔습니다. 선행을 나서야 되는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종말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편성 자체가 4등급에서는 정말 센 편성이었고요. 오히려 이 경주보다는 오히려 한 수 위의 마필과의 경쟁을 했는데, 그런데 선행형 마필이 따라가서 종말의 걸음이 좋았다?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내심 이번 경주에 상대가 많이 약해졌을 때 이게 부담 중량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을까, 그에 따른 고민이 좀 있었지만은 기우였네요. 부담 중량이 많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충분히 경쟁이 되는 그런 여건을 맞이했고 그런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7경주를 첫 번째 A급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제가 가장 자신있는 A급은 뭐냐면 정말 확률 높게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저평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복귀까지 플러스 알파 됐을 때, 여기에 플러스 알파 취지 내용까지 정말 금상첨화로 이루어진다면은 더욱더 힘을 실어야 됩니다. 이 경주는 마필의 능력에 복귀로 남들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7경주를 제가 A급으로 자신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A급 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이거 연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타. 저는 뭐 이 경주는 뭐 최저 배당 복승시 저에 따른 예측대로 그대로 풀린다면은 복승시 기준 한 30배는 넘어가지 않을까? 인기 순위를 예측해 봤을 때. 자, 이 8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그 메인인데, 이 편성은 절대 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당히 센 마필들이 많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승급하는 마필의 능력 또한 상당히 셉니다. 근데 저는 다 차치하고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딱 3두의 마필이 비교가 됩니다. 3두의 마필. 저에 따른 누림수 포함해 3두의 마필인데, 그러니까 이 마필들은 이미 3등급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마필들, 검증된 능력 마필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3대 맞빌의 부담 중량을 딱 봤을 때 2대 맞빌은 능력대로 평가대로 부중이 너무 높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맞빌들을 이게 부중이 높아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노리는 맞빌, 제가 세게 보는 맞빌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부중의 이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량을 받은 게 아니라 최근에 기복을 보였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이 낮은 상태인데 3대 맞빌이 셉니다. 그 중에서 2뒤의 맞빌은 부중이 높은 반면에 나머지 1뒤의 맞빌의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맞빌이 센 맞빌입니다. 센 맞빌입니다라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컨디션이 떨어졌거나 하향세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맞빌은 최근에 완연하게 상승세, 호전세를 보이는 맞빌입니다. 그의 방점은 최근에 두 번의 경주, 특히나 직전 경주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거는 다음에 무조건 노려야 되겠다,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했던 맞빌입니다. 딱 하나. 물론 이제 이게 능력 있는 맞빌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1800의 거리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추입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 정말 당일날 딱 봤을 때 정말 이거로 추입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선회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능력이 있는 맞빌, 하위 등급의 경주에서는 추입형 맞빌을 능력이 없는 맞빌들 믿고 간다? 좀 쉽진 않겠지만 이 3등급 2반 8경주는 노리는 맞빌 포함해가지고 다 능력이 있는 맞빌들 간의 경제. 그래서 웬만한 능력이 있거나 호전된 모습이라면은 노림수의 찬스로 저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 맞빌이 깡 바닥에서 올라오는 맞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후미권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의 부담 중량에 최근에 호전된 걸음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종반의 경쟁이 무조건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런 게 저는 타이밍으로 보여지네요. 이번 경주 끝나고 뭐 2등을 할지 1등을 할지 3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다음 경주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능력마가 호전된 걸음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 더 보여준다면은 더 많이 팔리겠죠. 저는 그 전에 이 경주를 저는 찬스로 보여지고 이면에는 경쟁마로 할 수 있는 상대 맞빌의 부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는 노림수 찬스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변에 A급 메인은 제8경주에 자신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는 주요 기수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초보틱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주요 능력 있는 기수들이 빠졌을 때는 거의 한 명의 기수가 독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장에 그런 기수들 체크도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주로 파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특히나 선행형 맞빌들, 추임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인기순위 꼴찌의 추입형 맞빌이 1경주에 우승을 한다? 그러면 딱 보셨을 때 이거는 주로가 정말 무겁구나. 정말 능력 있는 선행형 맞빌도 버티지 못하는 그런 주로라면은 정말 무겁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근데 최근의 흐름이라면은 이제 선행 주로죠. 선행형 맞빌을 판단했을 때 인기순위 한 5위, 6위 정도의 맞빌이 그냥 선행을 받고 우승을 한다? 주로가 너무너무 가볍구나.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인기순위라는 거는 그래도 능력대로 그대로 팔리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슬러서 잘 뛴다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능력을 이겨냈다기보다는 주로의 이점이 가미가 된 성적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본다면은 주로 파악은 능력 평가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능력을 모르신다면은 인기순위 대비해 봤을 때 어떤 맞빌이 어떤 각질을 가지고 잘 타느냐 이거를 파악하신 다음에 주로를 파악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 금요 예상망수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토요경마, 일요경마 자 열심히 준비했고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